네, 그래서 오늘의 판례는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라고 선고한 판례이고요. 대법원 판례고 2021년 말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한번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뭐 여기 지금 요지는 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지 말고 어차피 네, 저도 제가 계속해서 판례 업데이트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직장 내 성희롱은 워낙 많이들 교육받고 하셔서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효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유에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이게 성희롱이죠. 네, 그래서 뭐 성적 언동은 일반적으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도 비슷하죠. 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다. 네, 이렇게 먼저 나와 있고요. 이 사건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네요. 와, 지금 판결이 났어요. 네,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15년 4월 3일부터 2015년 10월까지 C병원 외래진료실에서의 신체적 성희롱이 있었대요. 네. 그 다음에 2015년 10월 15일 어떤 날 하루에 있던 일이네요. 이천시 소재한 D 골프장. 네, D 골프장. 저는 이런 거 보면 꼭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어느 골프장인지. 네, 아무튼 D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 룸에서 신체적 성희롱이 있었다. 네, 계속해서 신체적 성희롱이에요. 1번이랑 2번은. 3번 청구 원인 볼까요? 네, 그 골프장 클럽하우스랑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이제 원고라는 거는 성희롱 가해자가 되겠죠. 원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원고가 죄송합니다. 네, 원고가 이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죠. 네, 원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원고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 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정신은 다른데 팔려있지? 요 말. 안 들어보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쵸?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요 말.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기가 막혀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피해자한테 회초리 맞아야 된다면서 그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직접 구해오도록 해요. 피해자한테. 그래서 또 구해옵니다. 상상하니까 안 구해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15년이잖아요. 요새 같은 사회 분위기 아니고 무려 7년 전이다 보니까 상사의 말에 거역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은 굉장히 의리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했대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부러진 나뭇가지로 피해자 엉덩이를 폭행했대. 그다음에 원고의 어깨를 밀치기도 하고, 요거는 직장 내 괴롭힘. 네. 그다음에 뭐 상습적으로 모욕,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네. 그다음에 가지가지 하네요. 10월 15일 저녁 위 골프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또 신체적 성희롱. 그다음에 뭐 증거 변조랑 변조 증거 행사로 2차 가해.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다 원심이죠. 원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게 다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깐 거죠. 소위 말하면. 네. 보면, 여기는 이런 어떤 사실들을 인정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피해자가 2014년 3월경부터 시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맡았냐면 후원회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 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고, 피고는 C 병원의 외래진료 교수이자 후원회 이사, 네. 그리고 후원회 행사를 스스로 기획 진행을 하면서 후원회 직원들한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들을 심하게 지책하기도 했다. 네. 일단 외래 진료 교수래요. 되게 높겠죠. 후원회 이사.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자선 뭐 골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저쪽에 이렇게 있었고 업무를 보조를 했고 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업무를 VIP룸에서 보조를 했대요. 그다음에 당일 저녁 행사 종료 후에 피고의 집 주변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의 승용차 뒷자리에 피고랑 나란히 동승을 했대요. 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이 행사 다음 날이죠. 2015년 10월 16일 오전에 이 후원의 사무국장을 찾아간 거예요, 피해자가. 그래서 전날 위 VIP 룸 및 행사 종료 후 이제 가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동안 가해자한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이런 취지로 사무국장한테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날 오후에 이제 이 사무국장, 후원의 사무국장 지시에 따라서 그동안 그 가해자로부터 입었다는 피해 내용을 정리를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전송을 했대요. 사무국장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 10월 27일 한 열흘 정도 후에 경찰한테도 이 고소장을 제출을 한 거죠.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리표 위에 피해 내용 정리표라고 나온 거랑 고소장에는 이제 2차 가해를 빼고 위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청구 원인으로 주장된 피해 내용이랑 경위가 다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 그 가해자는요. 그 VIP룸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공소 제기돼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대요. 네, 그 다음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 심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네. 어쨌든 형사 사건에서는 네, 무죄 판결이 확정됐대요. 네. 그리고 형사 사건은 조금 넘어갈게요. 네. 형사 사건 관련 부분은 저는 그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네. 위 VIP 룸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냐. 원고라는 게 피해자죠. 피해자가 자선 만찬 행사를 망쳤으니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면서 그 가해자가 회초리감으로 쓸 나무를 구해오라고 했대요. 이건 사실이래. 그리고 그 피해자가 VIP 나가서 길이가 1m가 넘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구해왔대요. 그다음에 나뭇가지를 들고 VIP 룸으로 돌아온 원고한테 몇 대 맞겠냐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3대만 맞겠다고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가해자가 이제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 교수가. 이때 피해자가 좀 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그 가해자가 울려서 미안하다면서 사과는 했대요. 네. 요거 그러니까 인정된 사실이에요. 있었다고 이제 판단하는 사실이고요. 그 후에도 이 피해자가 계속 우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기에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그 피해자의 어깨를 막으면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보니 피해자가 웃고 있는 것 같아서 피해자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밀쳐버렸다. 아, 네. 일단 여기까지의 과정이 다 정상은 아니죠.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에게
살집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피해자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로 말을 했대요. 그다음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한테 그 피해자 종아리 부위, 피해자 남자친구 유무, 피해자의 피부와 피부 관련 제품 사용에 관한 발언은 한 적이 있고 골프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해서 목욕을 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대요. 그다음에 이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위 같은 진술을 번복하지는 않았대요. 그냥 번복은 하진 않았지만 그냥 각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주장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가 사실관계고요. 이거를 법리에 비춰서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일단은 보면은 사실관계는 이제 위에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피해자도. 네. 그리고 뭐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관련 형사사건에서 발생한 것들이나 이제 판단한 것들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이렇게 판례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원래 이전 판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이제 성희롱이 아니다,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원고 진술, 그다음에 피해 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다음에 원고가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그 가해자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이제 그 가해자의 대응을 다 종합해서 보면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맞다고 본다는 거죠. 맞다고 본다. 네, 이렇게 뭐 한국말이 아니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해서 그 주장 내용이 맞다라고 쓰기에는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벌어진 일이 진짜 100% 맞는 일인지 그거는 뭐 거기 있던 사람들 아니고는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판단을 하는 판사들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의견서 쓸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게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된 거는 지금 뭐라고 보고 있냐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역시 성희롱에도 해당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쭉쭉쭉쭉 이제 끝났죠. 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뭐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를 좀 알려주는 판례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발언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뭐, 주변에도 있고, 제가 실제 상담을 했을 때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일까? 네.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실관계가 보통 다툼이 있거든요. 진짜 벌어진 일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판단을 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판례 여기 법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얼마나 일관적이냐 이걸 따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뭐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한 시점이나 뭐 경위 이런 거랑 또 그다음에 관련 다른 사건에서 한 진술 이거를 전부 다 종합한다는 거예요. 진술이랑 이제 그 누구죠? 가해자의 대응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고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의 진술도 중요하다. 거기서 그걸 알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때 가해자가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법 2020-270503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